오늘 우리 K증시는 2차 전지 테마가 정말 오늘 날씨에 맞게 비 맞은 낙엽 마냥 바닥에 쩍 붙어 있는 동안 이때다 하고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치고 나갔고, 거기다가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사이버 보안 쪽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투심이야 뭐 당일 에코프로 주가 하나로 전체가 좌우되는 게 사실인데요. 에코프로는 내일 모레 그 8월 31일 날 MSCI 한국펀드 편입을 앞두고 이제 정말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 데뷔를 하는데, 과연 여기서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과연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 요걸 판정받을 진실의 순간이 이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주가라는 거는 뭐 실적이고 펀더멘탈이고 다 필요 없고 결국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그럼 어떤 종목을 팔고 싶은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때 주가는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에코프로의 경우는 뭐 이미 전 국민이 이름 정도는 다 아는 진짜 국민주 지위에 등극을 했다 보니까 여전히 사고 싶은 사람은 팔고 싶은 사람보다 많은데,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죠. 근데 요즘 에코프로 주가를 놓고서 이제 뭐 보유자의 구간이다, 보유자의 관점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뭐 이거야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똑같겠지만, 에코프로도 지난 그 153만 원, 그때 당시에 이제 내 평가 금액이 본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그거보다 한 20%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평단이 얼마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때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팔면 무조건 나는 지금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아직 에코프로를 쳐다만 보고 이렇게 입맛만 쩝쩝 다시는 분들도, 에이 뭐 이왕 기다린 거 현재 120만 원 이때 위에서는 좀 손이 안 나간다, 조금 더 싸지면 기회가 오면 그때 사겠다, 이렇게 지금 양쪽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MSCI 한국펀드 리밸런싱에 이 에코프로가 그 MSCI 구성 종목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신규 자금 유입으로 주가가 위로도 이제 열리는 거지만, 또 공매도 역시 노출이 커지면서 아래로도 주가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부담되는 이슈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이, 정확하게 말하면 수산화 리튬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당장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리튬의 공급 과잉 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다, 접어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난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때 이후 삼성전자 주가처럼 장기 조정에 빠져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런던 금속거래소 LME에서 수산화 리튬 가격은 올해만 한 30% 빠졌고, 뭐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50% 떨어졌습니다. 근데 현재 양극재 업체들, 뭐 여기는 에코프로부터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G화학까지 다들 그 리튬 가격에 연동된 판가를 토대로 이제 납품 가격을 체결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리튬은 작년에 하도 공급망 우려 같은 게 컸다 보니까 미리 그냥 그때 비쌀 때 다들 확보를 미리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이걸 이제 양극재로 만들어서 팔 때는 지금 리튬 가격하고 맞춰가지고 싸게 팔아야 되니까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건데, 그럼 이제 조금 기다리면 리튬 가격 다시 올라올 테니까 버티면 된다? 고 하기에는 지금 안 그래도 리튬 가격이 작년에 고점 찍고 내리막길에 서서히 이제 접어들었었는데, 갑자기 중국 왕서방이 나타나서 발을 걸어가지고 엎어뜨리는 바람에 최근 이 리튬 수급 불안이 커진 거, 이거를 이제 무시 못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제 전기차 전 세계 소재를 많이 생산도 하고 또 많이 수요도 하는 시장인데, 만약에 이제 중국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경기부양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중국 전기차 보조금 다 끊어버린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원래 리튬 공급 과잉이 내년, 그러니까 2024년 내지 2025년 내후년 정도에는 찾아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중국이라는 최대 수요처가 나타나서 갑자기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한 1, 2년 앞당겨진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2차 전지 양극재 제조사 엘버말, 여기 주가를 보면은 여기는 진짜 정직하게 그 수산화 리튬 가격하고 주가가 딱 동조화가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국내 이 2차 전지 소재 제조사들,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여기는 좀 이런 추세하고는 완전히 좀 너무 벗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진짜 여기야말로 과매수로 쭉 버텨왔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인데요. 근데 이 앨범 아래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만 해도
아유, 적어도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리튬은 우리는 걱정 안 해요. 리튬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타이트한 수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래서 당장 리튬 가격이 급락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밝혔던 거를 최근에 약간 지금 이거 봐라, 이거 좀 뒤집으면서 우리가 리튬 가격을 예상하는 거는 그렇게 뭐 의미가 없다. 그리고 결국 수요 공급, 그러니까 리튬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에 우리는 따를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좀 방어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해외 분석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을 보면은 리튬 가격이 작년 고점 부근으로 회귀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다시 그때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한 5년은 걸린다고. 그러니까 2028년 이후로 리튬 가격 전고점 사이클 복귀를 내다보는 이런 분석까지 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은 5시, 맑은 날은 7시에 매일 저녁 인사드리는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참, 앞에 배터리 소재 얘기 나온 김에 오늘의 중국 소식은 현재 미국 상무장관이 방중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이제 통상과 무역을 담당하는 수장들의 협의 내용이 조금씩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하고 미국은 양측의 무역과 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뭐 실무단 정도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현재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야,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우리가 수출 통제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 좋게 좀 풀어보자. 이렇게 나온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과연 이번에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이런 기싸움을 끝내줄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역시 미국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측이 먼저 지난번 그 인텔하고 마이크론 반도체 우리한테 팔지 말라고 했던 거, 야, 이게 니네가 그렇게 맨날 자랑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정부에서 이게 할 짓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따지니까 미국 상무장관이 그거는 기밀 사업 정보의 보호 강화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건데 무슨 문제라도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회의장 전체가 갑분싸 모드로 주변 사람들까지 분위기가 좀 싸해졌다는 전언이고요. 요즘은 뭐 워낙에 SNS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든 하여튼 뭐 기자들이든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이런 거 막 타전하니까 분위기까지. 그 다음에 미국 상무장관이 또 그거 끝나고 기자들하고 나눈 대화에서 이번에 우리가 양국 간 워킹그룹 창설에 합의한 거는 뭐 중국한테 뭐 아량을 베풀고 중국 장사하는데 우리가 뭐 보태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 관한 오해를 줄여줄 플랫폼을 설치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 이걸 뭐 도와주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협상이나 타협이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렇게 완전히 단호박 모드로 바이든 정부 측의 입장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이 반도체 그리고 첨단 기술 규제만큼은 중국이 진짜 막 현기증 나가지고 막 뒤로 자빠지고 바닥을 뒹굴 정도가 돼도 안 풀어주겠다, 이런 의지죠. 그럼 이제 첨단 기술 관련해서 반도체 말고 또 핵심이 인공지능 AI 분야인데요. 현재 반도체만큼은 미국이 완벽하게 중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여기 그 AI 인공지능 이쪽은 아마도 이제 중국이 엄청난 기술을 이미 완성해 놓고 대신 이거를 좀 감추면서 뭔가를 준비 중인 것 같다는 그런 평가가 많죠. 사실 인공지능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정말 방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뭐 당장 우리만 해도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게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중국의 경우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그냥 14억 인구 닥치는 대로 위챗이든 알리바바든 그냥 아니면 어디 CCTV든 하여간 개인정보 싸그리 걷어다가 막 로데이터 막 때려놓고 인공지능을 잡아 돌리니까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중국 인공지능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고요. 이게 뭐 2022년 작년 기준이지만 올해도 크게 달라질 거는 뭐 없다고 보고, 특히 이제 좀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안면 인식하고 음성 인식 분야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돌리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걸 이제 가만히 있을 미국은 또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가 인공지능 AI 인사이트 포럼이라는 거를 조직하는데, 출정식이 9월 13일이고요. 여기 그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픈 AI의 샘 알트먼 대표,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 황,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리고 메타 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구글 전 CEO 에릭 슈미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모회사 그 알파벳 대표 등등 그냥 미국 빅테크 IT 업체 대표들이 총출동한다고 그러고요.
여기에 이제 척 슈머 그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는 추가로 AI 업계 근로자들하고 시민단체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그룹까지 포함해서 일반인 참석자도 지금 선정 중에 있다. 이러면서 국가안보상 이 미팅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개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희토류 같은 그 희귀 광물하고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소재 쪽인데요. 뭐 중국에 하도 그 황무지 같은 그런 쓸모 없어 보이는 땅덩어리들하고 돌산 같은 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값싼 노동력 투입해가지고 광물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캐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첨단 재료 산업화 중점 발전지도 목록 제1차 발표라는 걸 했는데 여기 의외로 깜짝 라이징 스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처 공통으로 중국 공업정보화부 발 자료라고 다 공유하자 이건데 여기 떡하니 초전도체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LK99 그 우리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처음 공개했던 상온 상압 초전도체 이 재현 실험을 중국 뭐 베이징 대학교 무슨 뭐 화공 그 연구소 이런 데서 막 미친 듯이 나서가지고 막 잡아 돌리고 막 영상 올리고 그랬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중국은 반도체는 뭐 이미 뭐 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 대신에 그냥 노동자 인권이고 뭐 대기 질이고 오염 물질이고 막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미친 듯이 캐기만 하면 나오는 그런 광물. 여기다 이제 첨단 소재까지 앞에 말씀드린 초전도체를 포함시켰죠. 이런 것들을 무기화해서 우리 왕서방이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절대 쫄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의지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늘 이 소식 전해지면서 우리 K증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갑자기 다시 상승 반전을 했고요. 그 반응은 야 저거 중국에서 저러는 거 보니까 확실히 뭔가 있다. 저 중국 애들이 저렇게 또 숟가락 얹으려는 거 보니까 LK99 상상초 이게 아니라고 자꾸 까내리는 미국 애들이 더 왠지 수상쩍어 보인다. 이런 반응에 따른 것이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바클레이즈에서 그 증시 격언 중에 왜 연준과 싸우지 말라 있잖아요. Don't fight the Fed. 이 소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야 니네 연준하고 사이좋게 지내. 그러니까 이 대등한 입장으로 Don't fight the Fed 싸우지 마. 이게 아니라 우리말로 의역하면 연준의 감히 대들지 마라. 개기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정말 금융시장에서는 연준보다 전지전능한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개겨봐줘 너만 뒤진다. 아예 싸울 생각조차 말고 그냥 복종을 해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클레이즈가 그걸 응용해서 Don't fight the Fed and Don't fight the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도 개기지 마라.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파워는 바로 달러라는 글로벌 기축통화국 지위를 갖고 있는 건데 요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AI가 미국에게 또 다른 헤게모니를 쥐어주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AI만큼은 증시에서 어떻게든지 지켜주려는 게 현재 미국 주류 사회의 공통된 움직임이라고 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이제 거의 워싱턴과 월스트리트가 모처럼 손잡고 AI를 민다. 거의 범정부 초당적 지원을 등에 업을 거다 뭐 이런 소리 같아요. 다음 이제 골드만삭스는 우리 K증시 전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인공지능 AI 쪽은 단기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2차 전지 쪽은 이미 너무 과열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편가르기에 나섰고요. 그러면서 AI 최대 수혜주로는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K증시에는 SK 하이닉스가 있다. 그 이유는 HBM이라고 그러죠. 그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 기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의 리더가 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더 이상 부담이 안 되는 국면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또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모간 스탠리는 글로벌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성장세가 당장은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가 하반기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여기 대처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이제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섰던 거다. 근데 그 전략이 모두가 봤다시피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도 이 전기차 가격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향후 몇 분기 동안 배터리 수요 둔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K배터리 3사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일 양호해 보이고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에 대해서는 equal weight. 그러니까 이제 시장 비중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의역을 또 하자면은 굳이 뭐 없으면 지금 뭐 살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냥 갖고 있다면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분석으로는 노무라 증권이
고려 아연 목표가를 기존 51만 원에서 이번에 58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중립. 다음 UBS가 네이버 목표가를 27만 원에 투자 의견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단톡방에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 뉴스를 미리 다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8월 30일 수요일인데요. 먼저 정부 일정에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일괄 인상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거는 이제 구입이든 전세든 간에 0.3%포인트씩 이자율을 다 올린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또 돈 못 갚는 사람 늘어나서 연체율 올라가고 그러면 또 결국 채권 추심, 신용정보 이쪽이 증시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또 내일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확대 위해 급식업체와 방안 논의 요 보도자료를 지금 배포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이제 단체 급식의 수산물 반찬 늘리면서 인식 개선 같은 거를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노빠꾸인 그런 금쪽이 어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반작용을 감안하면은 이제 자녀들 책가방에 필수품으로 방사능 측정기 들어갈 경우 증시에서 그쪽하고, 또 이제 그런 급식을 피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밀키트, 레디밀, HMR 이쪽으로 대체 수요가 생길 가능성을 증시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는 미국 상원의회에 배터리 반도체 산업 협력 요청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보도자료는 안전한 초등학교 생활 환경 다 같이 만들어가요. 이게 있는데, 뭐 안 그래도 최근에 묻지마 범죄 때문에도 또 그렇고, 또 이제 하도 선생님하고 학부모님 간의 갈등이 또 심해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냥 CCTV를 완전히 사각지대 없이 그냥 다 거미줄 치듯이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어서 내일 이제 수요일 과기부가 인공지능 융합 분야 인재 양성 교육과정 파견 간담회 이거를 이제 계획 중인데, 뭐 제목은 뭐 거창하지만 보면은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뉴스플로우에 딱 적용이 되죠. 바로 인공지능 온라인 교육.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물복지, 동물의료 관련주들이 증시에 있죠. 다음 내일 나올 경제지표들은 7월 관광 통계 데이터 나오는데, 이제 유커들이 중국에서부터 찾아와가지고 8월 달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7월 관광 통계 데이터에서 과연 어떤 쪽이 제일 부진했냐, 이게 역설적으로 기회의 어떤 장이 되겠고요. 다음 내일 또 6월 인구 동향, 그리고 7월 국내 인구 이동, 또 2022년 출생 통계 발표 이것도 이제 예정인데요. 이미 저출산 관련주들은 오늘 한 발 앞서서 약발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월요일 저녁 라이브에서 이번 주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다 전해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내일 이벤트가 많은데요. 글로벌 바이오 건강기능 산업전시회, 또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또 글로벌 뷰티 화장품 전시회 인터참 코리아, 그리고 폐기물 자원순환 산업전 행사 이렇게까지. 그리고 내일 이제 수요일 미국에서는 7월 잠정 주택 매매, 8월 ADP 고용 보고서, 그리고 미국 2분기 GDP 수정치 결과 이렇게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제일 직관적으로 달러 가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타고 우리 K증시 외국인들에게 지령으로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자, 비오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런던 고란입니다.